그럼 이제 재발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도 사실은 이거예요. 자궁경부암은 초기 국소 진행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완치 쪽으로 치료율을 높일 수가 있는데 4기가 되면은요, 재발하게 되면 치료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요, 자궁경부암은 초기 발견뿐 아니고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모든 암이 100% 예방하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원인을 다 알고 있지도 않고 그 원인을 안다고 해도 그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인데, 자궁경부암은 일으키는 원인이 99% 이상 단 한 가지로 딱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궁경부암은 HPV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다라는 것이 확실히 알려져 있고,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8년차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슬기입니다. 여러분, 그 5대암 국가 검진에 자궁경부암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시죠? 20세 이상 여성은 2년에 한 번씩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그만큼 조기 발견을 한다면 완치가 잘 되는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4기로 전이가 된 경우에는 치료가 어려운 암종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자궁경부암을 진단받은, 저희가 직접 치료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서 진단부터 치료까지 그 모든 여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될 만한 환자의 신원과 일부 상황을 조금씩 바꿨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사례 말씀해 주시기 전에 자궁경부암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초기에는요,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그냥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조금 진행이 되면 성교 후 출혈이 제일 흔한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분비물 증가, 또는 이제 골반이 이상하게 많이 아프다. 근데 더 많이 진행이 되면 소변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요관 폐색이라고 하는데, 자궁경부암이 요관이 내려가는데 막아버리는 거죠. 소변이 잘 안 나오게 되고, 뭐 하지 부종이 생기고, 뭐 이런 경우들이 아주 심한 경우는 생길 수 있다. 처음에 이제 증상이 없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41세 환자분인데 제가 실제로 치료했었던 환자분이시고요. 약간씩 상황은 바꿨음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은 2024년 6월 달에 건강검진에서 처음 발견이 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궁경부암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꽤 있다. 근데 이분이 건강검진상에서 이제 자궁경부 세포 검사 펩스미어를 통해서 결과를 받았는데, ASCH라고 하는 이제 결과 소견을 받았어요. 비정형 편평상피 세포 고등급 병변을 배제하지 못한다라는 이제 결과로 받아들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궁경부암의 가장 흔한 타입이 편평상피암 타입이에요. 자궁경부를 형성하고 있는 세포의 모양이 편평하게 생겼어요. 편평상피세포라고 하는데, 이게 모양이 좀 바뀌었다는 거죠. 비정형 바뀌었는데 등급이 좀 높다,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고 나서는 바로 이제 2차 검사를 하러 개인산부인과를 갔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자궁경부 펀치생검이라고 하는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그 펀치생검에서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아예 진단을 딱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기관을 찾아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요, 3기 후반이었는데 3C라고 하는데 자궁경부암의 병기 시스템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1, 2, 3, 4기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리고 각 기수를 어떻게 세분하는지를 화면에 띄워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분은요, 3기 후반이었어요. 3C였는데 제가 요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병기 설정을 할 때 먼저 이제 흉부 CT와 복부 골반 CT, 그 다음에 골반 MRI, 전신을 다 볼 수 있게 하는 이제 PET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사진을 여기 보시면 다른 데는 하나도 이제 암이 없었어요. 그냥 골반에 있는 자궁경부에만 암이 있었고요. 정상적인 여성의 골반이 어떻게 생겼는지 MRI 촬영한 걸 보여드리면, 자궁경부의 밑에서 이렇게 통로가 있습니다. 자궁경부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으면 밑에서 통로가 있고, 이제 자궁의 이제 본체, 이제 바디가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MRI 사진을 이렇게 옆에서 찍은 걸 보면은요, 자궁경부에 이런 덩어리가 하나가 떡하니 있는 게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크기가 한 5.7cm 정도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 골반 MRI 촬영을 해보면 동글동글한 림프절 전이가 되어 있는 게 이제 몇 개가 보였습니다. 이런 걸 종합했을 때 3기 후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분은 치료는 어떻게 했어요? 네, 치료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궁경부암의 병기별 치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요, 뭐든지 초기에는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수술을 하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1A가 제일 낮은 단계고요, 2A까지의 병기에서는 이제 수술이 가능하다. 수술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먼저 평가를 해 보셔야 되는 거고, 수술을 하고 나서도 물론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뭔가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죠.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 동시 요법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 어떤 위험 인자가 있습니다. 위험 인자 평가를 해서 고위험이면 항암 방사선 동시 요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방사선 치료만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중위험인 경우 방사선 치료만 해도 되고요. 이런 경우가 아닌 저위험인 경우는 그냥 경과 관찰만 해도 됩니다. 수술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국소 진행이라고 하죠. 2B부터 4A까지는 항암 방사선 동시 요법을 합니다. 영어로 이제 CCR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하지 않고요.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함으로써 암을 완전히 없애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너무 범위가 넓게 퍼져 있는 경우, 전신에 퍼져 있는 경우를 이제 4B, 4기 후반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전신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환자는 아까 3기 후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3기 후반은 요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방사선 동시 요법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항암 방사선 동시 요법은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생각하기 전에 먼저 수술이 가능한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과의 의사들이 의견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학제 진료를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환자와 이제 가족을 참석하게 하고 이런 여러 과의 교수들이 모여서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여러 과의 의견들을 모아서 결국은 이제 항암 방사선 동시요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 아까 자궁 경부를 5.7cm가 되는 암으로 완전히 막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방사선 치료를 하려면 자궁 경부에 방사선 치료 기구를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근데 그걸 넣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사선 치료하시는 교수님이 굉장히 난감해했습니다. 이거 항암 방사선 치료하는 거는 맞기는 한데 방사선 치료를 못하겠다, 제대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방법이 뭐냐 하면 선항암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선항암을 하는 게 사실은 그 당시로서는 이제 표준 치료가 아니었어요. 그냥 항암 방사선 치료를 억지로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선항암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제가 제안을 했고, 항암제를 3제요법을 써서 선항암을 3번을 하고 나서 암이 4.6cm로 좀 줄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좀 줄은 거를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많이 안 줄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암이 약간 준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아까 방사선 치료 기구가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제 꽉 막혀서 안 들어갔는데 이제 좀 흐물흐물해졌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 기구를 넣을 수 있게 돼서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요 환자의 경우에는 선행항암 치료로 이제 PIF 이렇게 3제 요법을 받았는데요. 사실 이게 표준적인 그런 항암제 치료는 아니거든요. 근데 부인암을 보는 의사들 사이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좀 선행항암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이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행되었던 임상 연구가 사실 인터레이스 요 트라이얼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발표됨으로써 저희가 뭐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정도부터는 이 선행항암 치료를 그래도 선택적 환자에게 있어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항암 치료로서 파클리탁셀과 카보플라틴을 얘는 이제 1주 간격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6번 하고 나서 또 이제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를 하고, 이런 스킴으로 임상 연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치료 결과는 어떻게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선행항암을 하고 나서 잘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MRI를 찍었는데 그런데 한 암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요. 한 3.8cm 정도 남아 있었어요. 실망을 했죠. 근데 이제 또 그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했던 게, 방사선 치료를 해도 암은 바로 없어지지 않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더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니 환자분한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봅시다라고 해서 그로부터 3개월 후에 다시 MRI를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3개월 후에 찍었더니 암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더 줄어들어서 없어졌지만 그래도 그 라인을 따라서 암의 어떤 형태가 약간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완전 관해가 되길 바랐지만 완전 관해는 아니었고 이제 부분 관해였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좀 고민이 돼요. 이거를 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뭔가 치료를 해서 저걸 좀 완전히 없앨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저희 의사들이.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방법은 표준적인 방법대로 지속적으로 3개월까지 기다렸는데도 암이 남아있는 경우는 전신 항암 치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따랐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시면, 키노트 826이라고 하는 3상 임상시험이 있는데, 이분처럼 3개월까지 기다렸는데 항암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암이 약간이라도 남아있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임상시험입니다. 기존에는 파클리탁셀, 시스플라틴, 베바시주맙 요 3제 요법이 표준 치료였어요.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 아시는 이제 면역항암제 펜브롤리주맙 또는 키트루다라고 하죠. 이 약을 추가해서 쓰는 임상시험을 했더니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PDL1이라고
키트루다라고 하는 이 마커가 있는데 이게 양성으로 나타나는 환자들은 표준 치료에다가 키트루다를 추가하게 되면 무진행 생존 기간이 이게 8.2개월이었던 분들이 약 한 2개월 정도 더 증가됐고요. 2년 전체 생존율이 41.7% 정도였던 사람들이 53%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무진행 생존 기간이나 2년 생존율이 위험도가 38% 또는 36% 감소되었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일부 놀란 면도 있었고요. 굉장히 대단한 결과다라고 저희가 이제 받아들였고 규제 당국에서도 이걸 표준 치료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현재는 지금 8주기까지 치료를 한 상태고 중간에 MRI 촬영을 해봤더니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완전히 없어졌어요. 현재는 이제 완전 관해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 치료는 35주기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35주기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총 2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가 지금까지 효과가 되게 좋았는데 혹시 재발되면 치료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환자들이 걱정하는 게 사실 재발이거든요. 이 환자가 이제 2년 동안 키트루다와 베바시주맙 표적 치료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재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재발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도 사실은 이거예요. 자궁경부암은 초기 또는 이제 국소 진행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완치 쪽으로 우리가 치료율을 높일 수가 있는데 4기가 되면은요, 재발하게 되면 치료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통계를 보여드리면 미국에 있는 V남 환자들의 치료 성적, 치료 결과의 통계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궁경부암의 경우는 4기가 되면 5년 생존율이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초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만 재발되면 또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사제요법,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 베바시주맙, 키트루다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재발되고 이제 2차 라인으로 넘어가야 된다면 토포테칸이라는 약을 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라인부터는 뭐 알림타라든지 독소로비신 같은 약제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쓰게 되는데요. 사실은 뭐 2차, 3차 라인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약의 종류도 별로 많지 않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치료제가 많지 않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자궁경부암이 초기에 발견하면 좋다. 전암성 병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암이 되기 전에 이런 건강검진에서 발견하면 그 부분을 이렇게 원추형으로 동그랗게 도려대는 것만으로 암 진행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또 1기, 2기, 3기는 이렇게 완치율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요. 자궁경부암은 초기 발견뿐 아니고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모든 암이 100% 예방하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원인을 다 알고 있지도 않고 그 원인을 안다고 해도 그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인데 자궁경부암은 일으키는 원인이 99% 이상 단 한 가지로 딱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궁경부암은 HPV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다라는 것이 확실히 알려져 있고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이 이제 저희 의사들 하는 말로는 이제 후진국병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유병률 자체가 떨어졌습니다. 발생률도 떨어졌고요. 그래서 HPV 백신은요, 뭐 12세 여아들은요, 이 HPV 백신을 모두 맞을 수 있게, 이거 최근에 개정되었죠. 모두 맞을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다 맞춰버리면은 발생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비용 효과적인 측면을 이제 다 계산해서 이제 나온 거겠죠. 남성에서도 성기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확률이 여성에서 자궁경부암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좀 낮다라는 거죠. 많이 낮기 때문에 그게 이제 효과면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는 국가 예산이 좀 제한이 되는 거죠. 근데 뭐 돈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맞으셔도 됩니다. 남자 어린이들도. 비인두암, 음경암, 항문암 뭐 이런 거 다 일으킬 수 있거든요. 또 이거 외에 또 HPV가 일으키는 암 이외의 질병들도 있어요. 다른 질병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뭐 원하시는 경우에는 12세가 지나고 성인이더라도 이제 비급여 돈을 내시고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예요? 제가 맞을 때는 한 번에 한 20만 원 정도? 꽤 비싸네요. 네, 백신에 따라서 한 번 맞아도 되는 것도 있는데 뭐 두 번 맞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20만 원이면 꽤 비싸네요. 민생 지원비를 받아서. 괜찮은데요? 15만. 근데 이걸 못 맞았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또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0세 넘으신 이제 여성분들께서는 2년에 한 번씩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시행하시면 조기에 발견하면 됩니다. 그 검사는 무료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국가암 검진 사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검사는 무료입니다.
자궁경부암은 예방이 가능한 대표적인 암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궁경부암 예방하는 HPV 백신, 그리고 20세 이상의 여성들은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그럼 잊지 말고 꼭 하시고요. 저희 암정복TV 이름처럼 자궁경부암을 정복할 수 있는 날까지 여러분 저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